네, 파이썬 20곡의 19번째 이제 두 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파이썬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뤘고요. 오늘 이번에 하고 다음에는 좀 마지막으로 이제 좀 그 사소한 것들을 몇 가지 또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처음 강의할 때 우리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데이터 타입은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데이터 타입 중에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또는 메소드를 이렇게 사용할 때 그 넘겨주는 거 있잖아요. 넘겨주는 거를 펑션 뭐 아규먼트 인자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또는 뭐 파라미터라고도 얘기하고, 뭐 베리어블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이것이 다른 프로그램 언어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C 프로그램하고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이라는 거 있어요. 글로벌 베리어블, 전역 변수. 그 다음에 그거에 반대되는 것은 로컬 베리어블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특히 글로벌, 로컬 이런 것을 이제 함수하고 관련돼서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베리어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넘파이의 어레이들이 이제 이 함수로 넘겨질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그건 또 좀 혼돈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넘파이 어레이들이 어떻게 함수로 넘어가서 그게 저장이 되는 건지, 넘파이 어레이에서 펑션 아규먼트, 그죠?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그 익명 함수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람다 펑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파이썬에 있는데, 굉장히 이것은 이제 아주 간단한 함수를 사용할 때 이렇게 이제 람다 펑션을 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이제 numpy 임포트 numpy SMP로 이제 하고요. 가장 먼저 이 람다 펑션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펑션 하면 df 펑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인수를 쭉 쓰고 a, b 뭐 x 이런 식으로 하고, 콜론하고 이제 이렇게 쭉 정의를 하죠. 그리고 return 이렇게 하는데, 이런 함수 정의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한 줄짜리로 이렇게 함수를 만들 때 람다 펑션이라고, 이제 람다 기능이 있어요. 키워드니까 색깔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인수를 써요. 함수로 보낼 때 인수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return, 예를 들면 x의 세제곱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print f4 하면 지금 이 4를 인수로 x로 넘겨서 리턴은 x의 세제곱을 해갖고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x가 4니까 4의 세제곱이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F5 보면 20공에 R19 다시 1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의 세제곱 64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게 이제 람다 기능이에요. 람다 키워드를 쓰는 함수 사용 방법인데, 람다는 좀 특별한 용도로 쓰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자, fram이라고 하는 함수를 내가 함수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요. 그리고 n을 인수로 넘겨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return을 하는데, return에 또 람다를 써요. 람다 해가지고 위에서 했던 거 x에 또 n승 이렇게 이제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 함수를 내가 fram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거기에 인수는 n이 넘어가고요. 근데 그 함수에서는 다시 또 n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또 람다, 익명 함수, 즉 임시 함수, 즉시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즉시 함수를 써가지고 또 x를 받아서 x의 n승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x는 전제가 뭐 하죠? 왜냐면 x는 여기서 지금 안 넘어왔잖아요. n만 넘어왔잖아요. 자, 이랬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되냐면, 자, n을 3으로 이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y power를 fram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n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fram이라고 하는 이 정의된 함수가 이제 mypower의 인스턴스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이제 mypower,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x를 넘길 수 있어요. x를. 자, 그러면 4를 넘겨보자. 자, 그러면 F5 해보면 이제 똑같이 64가 나오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중첩해서 쓸 수 있어요. 람다는. 그러면 인수관계가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 걸 여러분 잘 이제 한번 기억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한번 눈여겨 보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이 fram을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람다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람다 함수는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거를 좀 더 이 람다와 이제 함수 정의를 이제 이렇게 중첩을 해서 쓰는 거를 한번 본격적으로 쓰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for로 range를 해가지고 뭐 10까지 돌리겠다 했을 때, 자, my power는 fram i로 하겠다. 그죠? 그럼 i는 뭡니까? 이게 n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n에. 자, n승 뭐 이런 건데, n 제곱 이런 건데, 그리고 프린트, 이제 이번에는 my power 또 4를 해보겠다. 자, 이렇게 하면 end는 그냥 블랭크 스페이스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F5 해보면, 자, 이렇게 여기가 지금 x의 n승인데 지금 그렇죠? 지금 n은 뭡니까? i니까 i가 0부터 9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4, 그러니까 4의 0승부터 4의 9승까지를 쭉 뽑아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람다 펑션을 쓰면 아주 유용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 뉴라인을 해주고요. 여기 지금 뉴라인이 안 생겼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펑션 아규먼트, 함수 인자에서 이 변수 관계가 글로벌, 로컬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걸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fval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인수가 x하고 val하고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고, 자, x는 val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return x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fval이라고 하는 함수는 설계가 이제 x를 인수로 받고 value를 인수로 받아서 그 x에다가 value를 대입하고 그 x를 리턴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일단 x는 1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 자, 프린트 해가지고요. 자, 여기서 x, 자, 10으로 들어가 있는데 fval 또 x 20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x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x, 현재 x는 10이니까 1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fval 해주니까 x가 10인데 10이 여기 대입돼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value는 20이잖아요. 그러면 20이 또 x에 대입돼 갖고 그 return x를 해주잖아요. 자, 그러면 return x는 뭐, 이 fval은 뭐가 되겠어요? 그때는 2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x가 어떻게 됐는지, 자,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F5. 자, 그랬더니 10, 20, 10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x는 지금 현재 10이에요. 그래서 여기 10이 프린트 된 거고, 그 다음에 fval을 펑션을 불렀어요. 그때 인수로 x를 10을 넘겼어요. 여기 넘겼어요. 그리고 20은 벨이니까 벨이 20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20이 벨인데 거기에 또 다시 여기 x에 할당이 됐어요. 그리고 x를 리턴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20이 리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리턴 값은 20이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다시 x를 출력해 보니까 x는 20이 아니라 0이잖아요. 여전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함수 안에 있는 x하고 이 바깥에 있는 x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스코프라고 그래요. 스코프. 이 보이는 범위.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바깥에 있는 거는 이제 전역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체 메인에서 보이는 거고, 함수 안에 있는 x는 뭡니까? 함수 안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로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로컬 이런 그 스코프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로컬 x가 뭐 20으로 바뀌었더라도 20을 넘겨줬지만 그 로컬 x니까 글로벌 x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별도의 위치에 20이 저장됐으니까 x는 변함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x는 글로벌 스코프가 있는 거고, 이 함수 안에 있는 x는 이제 로컬 스코프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컬 글로벌을 구별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define wsum 이라고 하는 거 했을 때 A, B, C 인수가 3개 있고,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인수가 또 3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ABC, 이제 ABC인데, 이제 지금 이 생각은 ABC는 그냥 값이고, 하나의 값이고, ABC는 어레이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이 썸을 계산하는데, 자, 썸을, 자, 이 for로 해가지고, 자, I in range 하고 length의 a. 자, a, b, c는 똑같은 크기를 갖는다고 가정을 하고, 자, 뭘 하려고 그러냐면요, 여기 c에다가 그죠? 먼저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c는 자, a 플러스 b인데 거기에 웨이팅, a라고 하는 웨이팅과 b라고 하는 웨이팅을 더해서, 웨이팅을 해서 더해라. 그러니까 웨이트 썸이죠. 이게 웨이트 썸이라고 할 수 있죠. 더블 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값에다가 이제 요 CA로 만들어진 이거를 전부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sum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가 있어요. C 하면 C 안에 있는 내용 모든 원소 값을 더해라 하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여기서 이제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프린트를 자, 프린트.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C 어레이를 프린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wsum은 이제 G 값을 wsum G는 얼마? G를 이제 출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G가 지금 이 숫자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스트링으로 바꿔가지고 G를 이제 이 스트링을 concatenation 병합해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보자. 그래서 separate는 newline이고,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값이 없이 리턴을 해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F5 자, 이렇게 됐어요. 지금 뭡니까? ABC가 지금 값이 지금 아직 이 함수가 정의만 됐고 에러는 없고 이제 사용은 안 됐으니까 이제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A를 2로 하고요, B를 3으로 하고요, C를 0.5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레이 A는 이제 MP 어레이로 해서 뭐냐면 1, 3, 5, 7, 9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B는 어레이 mp.array로 해서 자, 0, 0, 2, 4, 6, 8 이렇게 만들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린트를 한번 이제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자, A, B, C.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A, B, C를 프린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이제 어레이를 A, B, C를 또 어레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G는 해서 이렇게 해주고, 일단 G는 이렇게 놔두고요. 놔두고, 그 다음에 separator는 new line. 자,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5. C는 지금 아직 정의가 안 됐죠. 안 됐으니까 C는 이제 여기다 또 제로로 그냥 만들겠습니다. C는 mp.zeros. 그래서 개수가 지금 5개로 되어 있잖아요. A, B, C 크기가 다 똑같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A, B, C는 2, 3, 0.5고 array A, array B, array C는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펑션을 이제 불러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펑션을 불러가지고 무슨 얘기냐? 자, 더블 썸을 일단 한번 해봐요. 그래서 A, B, C, A, B, C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뭔가 계산이 됐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A, B, C만 어레이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F5.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A, B, C는 여기서 A, B, C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지금 이거는 글로벌 베리어블이지만 글로벌 스코프 같지만 함수로 넘어갔으면 거기서는 뭡니까? 로컬 스코프를 갖겠죠.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어레이 ABC, ABC도 여기 지금 글로벌 스코프를 갖고 있죠. 갖고 있고 이게 인수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계산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출력을 한번 해줬는데 이제 G가 sum C가 됐어요. sum C가 됐으니까 지금 sum이 요게 지금 C가 이제 안에서 함수 안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전부 다 하면 11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함수 안에서는 sum을 이렇게 제대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턴이 됐어요. 리턴이 됐으니까 이리 왔죠. 이리 왔는데 여기서 C를 출력을 해보니까 C는 여전히 0이에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A, B, C 이 어레이가 이렇게 함수의 인수로 넘어갔는데 C가 갱신이 안 되고 그냥 로컬에서만 처리가 되고 갱신이 안 됐네요. 이게 다른 거예요.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이 어레이가 넘어가는 것은요. 그게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C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0으로 나왔잖아요. 자, 이게 다른 점이라고. 자, 그랬을 때 이게 좀 특이하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함수를 또 하나 만들겠는데 이번에는 vsum이라고 하겠습니다. vsum. 그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요 C를 만드는 과정만 좀 달라요. 뭐냐면 자, 이거를 인덱스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인덱스로 쓰겠어요. 함수에 어레이에 전체 폼으로 쓰지 않고 인덱스 폼으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게 for를 돌려요. I in range 랭 A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언어에서 C 같은 언어에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자, C를 이제 A와 B의 각각의 원소에다가 웨이팅 A와 웨이팅 B를 곱해서 더해서 C에다 넣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vsum은 뭡니까? 역시 이제 sum 계산하고 출력해 준 다음에 여기 이제 vsum이 되겠죠. vsum. 자, 그래서 sum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번에 vsum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걸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 vsum. 자, F5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는 이게 뭡니까? wsum 했을 때는 내부에서는 이게 C가 이렇게 계산이 됐지만 밖에서는 0으로 돼 있죠. 남아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내부에서도 제대로
C가 계산이 됐고, 이번에 밖에서도 이렇게 밖에서 여기서 C가 이렇게 갱신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레이에서 numpy 어레이든 파이썬 리스트든 간에 자,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이게 로컬 베리어, 로컬 스코프를 갖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쓸 때는 뭡니까? 이게 레퍼런스 스코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이 이 주소가 갱신이 글로벌 스코프를 갖는 거죠. 자,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른 언어하고. 자, 그래서 요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그 프로그램 할 때 혼돈하면은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글로벌 스코프, 변수의 글로벌 스코프, 그 다음에 이 함수 안에서 정해진 것은 로컬 스코프인데, 어레이는 뭡니까? 어레이는 이 사용 방법에 따라서 로컬 스코프로 작동이 될 수도 있고, 뭡니까? 글로벌 스코프로 작동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프로그램 방식은 이런 방법, 그러니까 글로벌 스코프를 갖는 이런 프로그램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좀 파이썬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로컬, 글로벌, 그 다음에 numpy 어레이가 파이썬 아규먼트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런 걸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다를 때 여전히 글로벌 스코프를 갖는 뭔가를 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G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G라고 하는 게 지금 로컬 스코프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전체 글로벌로 하고 싶으면 일단 요 밖에 글로벌 선언을 이렇게 해줘야 G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여기 함수 안에서 여기다가 글로벌이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G, 글로벌 G.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글로벌 스코프를 갖는 그 함수를 쓰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G는 이제 더 이상 뭡니까? 로컬 스코프가 아니라 글로벌 스코프를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처음에 0으로 세팅했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다가 거기다 계속 더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G 플러스 썸으로. 그러면 계속 누적이 되겠죠. 여기도 G 플러스 썸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F5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G썸은 자 110이었어요. 이거 한 번 썸했으니까. 근데 V썸에 들어갔을 때 이거 한 번 더 더해주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누적돼 가지고 220이 됐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G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이것은 함수 영역 밖에 글로벌 스코프를 갖는 변수로 선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로컬, 글로벌 차이점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이썬 데이터 타입이 있고 numpy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웠잖아요. 넘버에는 인티저, 플로트, 컴플렉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세트, 딕셔너리,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에는 스트링, 리스트, 튜플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파이썬 네이티브 데이터 타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numpy로 가게 되면 데이터 타입의 변형이 또 많이 생겨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것도 있습니다. 파이썬하고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이썬의 스트링은요, numpy에서 스트링 언더바예요.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파이썬 인티저는 numpy의 인티저 언더바가 이제 기본이에요. 그런데 인티저도 비트수가 더 큰 것도 있어요. 이게 인티저 64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수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uint라고 있는데 uint 이건 unsigned 인티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만 있는 그런 인티저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numpy에는 이제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트는 또 플로트 언더바, 그리고 또 불은 불 언더바 이런 식으로 이제 numpy에서 쓰이고요. numpy에서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데이터 타입을 주기도 해요. 스트링으로 주기도 하고 키워드로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I, 뭐 B, U, F 이거 전부 이제 numpy에서 데이터 타입을 주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소스가 있는데
넘파이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데이터 타입 D 타입을 해보면은 요게 이제 인티저로 나오겠죠. 그런데 요 1, 2, 3, 4를 이제 데이터 타입을 D 타입을 또 S로 주면 S가 뭡니까? 스트링이잖아요. 그럼 이제 스트링으로 만들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스트링으로 만들어진 이 numpy 어레이를 또 뭐냐면 S 타입 해서 I로 해주면 뭡니까? I는 또 여기서 인티저잖아요. 그리고 또 바꿔줘요. 인티저로. 자, 이렇게 해서 numpy의 데이터 타입을 유연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 리스트하고요. numpy 어레이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numpy 어레이는 이제 뭐냐면 그 각 항목이요 다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돼요. 물론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티저는 인티저 어레이, 플로트는 플로트 어레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배웠지만 하나의 리스트 안에 뭐 인티저, 플로트, 스트링 뭐 마음대로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numpy에서는 하나의 데이터 유형을 사용한다. 이런 게 다른 점이고요. 또 numpy 어레이는 우리가 벡토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파이썬에서는 안 되잖아요. 파이썬 리스트는 안 되는데 numpy 어레이에서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벡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펑션이 뭐냐면 항목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개별로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것이 벡토라이즈인데 그게 numpy에서는 자연스럽게 되고 파이썬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numpy 어레이는요 하나씩 추가하는 게 안 돼요. 하나씩 추가하거나 없애는 게 안 돼. 그냥 딱 픽스드 랭스를 가져요. 그런 반면에 파이썬 리스트는 뭡니까? 마음대로 하나씩 추가하거나 하나씩 빼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numpy 리스트, numpy 어레이를 쓰고 어떤 경우는 이제 파이썬 리스트를 쓰는데 이게 이제 구별되는 점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